권태가생 인사드립니다. 요즘 뉴스나 사회정책 토론에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라는 내용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을 65세가 아니라 70세부터로 보자나 이런 내용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현재 시점에서 사실 이 말 듣기엔 그럴듯하죠. 요즘 65세는 젊다. 예전보다 건강수명이 많이 늘었다. 노인이 너무 많아지니 연금을 감당할 수 없다 등등 이런 이유를 들며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리자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게 단순히 합리적인 조정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 연령 상향 조정 관련 주요 기사 및 토론의 내용, 그로 인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여러분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사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 연령 70세 상향 제한.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등은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건강수준, 사회적 인식, 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및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정부의 노인연령 상향 추진. 정부는 44년 만에 노인연령 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 지하철 무임 승차 등 복지 혜택의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우려.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에서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토론회 및 전문가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주최 전문가 간담회. 보건복지부는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석재현 한림대 교수는 노인 연령 조정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 간 연계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한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국민통합위원회 정책토론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재가 임종, 노인 돌봄 등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문제점을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의 불이익.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년층은 노인 연령 상향으로 인해 기초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늦게 받게 됩니다. 노인으로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나 복지 혜택, 그걸 몇 년 더 못 받게 된다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특히 일찍 은퇴하신 분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버틸 힘도 일할 기회도 없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일용직 등에서 일하다 일찍 은퇴한 계층은 소득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격차와 기대수명의 차이. 전체 평균 기대수명은 증가했지만 건강수명이나 노동지속 가능성은 개인별로 차이가 큽니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70세까지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평생 육체노동하신 분들, 아픈 무릎, 허리 안고 사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당신은 아직 노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육체노동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65세 이전에도 건강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대 갈등의 가능성. 젊은 세대는 노인을 늙은 세대로 인식하고 노년층은 복지를 축소당한다고 느끼며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일종의 권리박탈로 여길 수 있어 사회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노동시장 혼란. 고령자의 노동 지속을 전제로 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고용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 문제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이 들어서도 일하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60이 넘으면 채용 자체를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데 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그냥 버리겠다는 말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향후 대책을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수명 연장 정책 강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확대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재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의료, 운동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재활 서비스 등을 확대해서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체계 도입. 노인의 경제적, 건강적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제도 도입을 해야 합니다. 복지 혜택을 획일적으로 줄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령 일정 소득 이하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겐 기존처럼 65세부터 복지 혜택을 주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셋째, 고령 친화적 일자리 확대. 단순히 퇴직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적합한 노동 환경과 직종을 개발해야 합니다. 재교육,
유연한 근무, 전직 지원, 시간제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 고용 모델이 확대가 필요합니다. 넷째, 세대 간 사회적 합의 도출. 노인 연령 조정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사회, 노인단체, 청년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섯째, 연금 제도와의 연계 개편. 노인 연령 조정과 동시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수급 연령 및 수준 조정도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조정 기간 동안은 일정한 과도기적 보완책을 도입해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단순히 숫자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복지체계, 노동시장 구조, 세대 간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정책 변화는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청년, 중장년 모두가 함께 논의해서 서로 이해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숫자 하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